대한민국은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항공 주권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술을 국가첨 단전략 기술로 지정하며 지원을 강화했다. 3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방위사업청과 민간 기업이 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 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기반을, 방사청은 항공무기 통합을 책임진다. 이 투트랙 구조는 과거와 다른 범거버먼트 접근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한 출력 수치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다. F414 엔진 대비 초음속 성능, 무장 적재량, 기동성을 모두 고려했다. F414는 F터버너 없이 14,000파운드, 가동 시 22,000에서 24,000파운드 추력을 발휘한다. 2,000파운드 추력 향상은 무기체계 성능을 혁신적으로 바꾼다. 이 개발은 엔진 독자화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다. 고출력 전투기 엔진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독점해왔다. 한국은 무인 전투기용이라는 명분으로 국제적 견제를 최소화한다. 유인 전투기 엔진은 외교적 압박을 받지만 무인기는 규제가 덜하다. 전문가들은 16,000파운드급 엔진이 유인 전투기에도 확장 가능하다고 본다. 이 사업은 기술, 외교, 전략이 결합된 항공산업의 분수령이다. 롤스로이스는 KF-21 엔진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공동 생산 모델은 기술 공유와 한국 주도권을 유지하는 구조이다.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의 참여가 리스크 감소와 일정 단축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롤스로이스는 인도와 ZZ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한국과도 협력을 모색한다. 이는 영국이 한국을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간주한다는 신호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유지하며 영국과의 협력도 병행한다. 미국은 60년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KF-21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방산 계약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은 영국 배 시스템스와 유럽 군수 공장 건설을 논의한다. 이는 유럽 방산 수요 급증 속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노린다. 영국 국방성은 한국을 중요한 산업 파트너로 규정하며 협력을 지속한다. KF-21 엔진 개발은 글로벌 방산 강국 간 협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인 전투기용 명분은 초기 국제 제재를 피하는 전략적 우회로다. 하지만 개발이 가속화되면 주요 국가들의 견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아이타 규정은 고성능 엔진에 대한 간섭 가능성을 높인다. 항공 선진국들은 한국의 고온 합금과 세라믹 코팅 기술 자립을 주시한다. 전투기 엔진은 전차 파워팩보다 기술 장벽이 훨씬 높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만이 독자적 엔진 체계를 확보해왔다. KF-21 개발 초기에는 엔진 부품 국산화가 일부에 그쳤다. 고온 고압을 견디는 소재와 터빈 설계는 여전히 핵심 과제다. 정부는 10년 이상 투자 의지를 밝히며 소부장 기술을 총동원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초고온 합금과 가스터빈 경험이 경쟁력을 더한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는다. 항공기 엔진으로의 확장은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F터버너 가동 시 수천 도의 고열을 견디는 터빈 블레이드가 핵심이다. 정밀 냉각 시스템은 초음속 비행과 급기동 환경에서 필수적이다. 두산의 초내열 합금과 KA의 정밀 조립 역량 결합이 기대된다. 중국은 40조 원을 투입해도 고성능 엔진 독자화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의 프로젝트는 4.5세대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를 모두 겨냥한다.
정부는 유인기에서 무인기로 공중전역 중심이 이동한다고 전망한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국제 규제를 피하며 개발 전략을 구사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무인기 기술 수출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의 젠-36 무인기는 4세대 전투기 수준의 기동성을 목표로 한다. 저출력 엔진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유무인 공용 엔진은 항공 주권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 엔진 개발은 설계, 지상 시험, 비행 시험 등 다단계 검증을 요구한다. 초도 개발 과정에서 실패 확률과 예산 초과는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도약했다. 소부장 분야의 성장은 항공 분야 확장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다. 엔진 국산화는 정비와 부품 업그레이드 체계를 국내로 돌린다. 수출 시 기체와 엔진 정비 패키지로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한다. 무인기 엔진 분야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 부재해 선점 기회가 있다.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한국의 독자 개발에 강한 의지를 심어주었다. 이는 외국 의존 구조 탈피와 항공전력 통제 능력 확보로 이어진다. 소재 개발부터 예상치 못한 기술 장벽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조립 후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에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KF-21 개발 당시 유사한 난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충분한 시간과 정책 일관성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자신감이 형성되었다. 전차 파워팩 개발처럼 과거 불가능했던 일이 도전 가능한 목표로 변했다. 방위사업청은 경남 사천에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시험을 성공했다. 파-50의 시험용 분리탄을 장착해 비행 안정성과 유도탄 성능을 검증했다. 2018년부터 2차 사업을 시작해 스텔스 설계와 유도항법 기술을 완료했다. 2022년부터 체계 개발에 돌입하며 KF-21 탑재를 목표로 한다. 이 유도탄은 F-15K의 타우루스와 동급 이상 성능을 지향한다. 2027년부터 KF-21에 탑재해 작전 운용 성능을 최종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성공은 KF-21과 유도탄 패키지 수출 가능성을 높인다. KF-21은 F-4 팬텀과 F-5를 대체하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다. 로키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근접한 성능을 갖췄다. 시험 비행은 기체를 한계까지 몰아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점검한다. 올해 2000소티 시험 비행 결과로 양산 1호기를 완성할 것이다. 생산 라인에서는 동체 결합 작업이 자동화로 정밀하게 진행된다. 리벳과 볼트 구멍 작업은 드릴 속도와 강도를 예민하게 설정한다. 주익은 탄소 섬유 여등ገብ을 압착해 제작하며 강도와 경량성을 확보한다. 시험 비행 기체에는 압력과 진동 측정 센서가 연결된다. 오류 발견 시 기체를 극도로 예민하게 수정해 완성도를 높인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KNN의 극찬을 받으며 유럽의 긴장을 유발했다. 프랑스 메타디펜스는 KF-21이 유럽 항공업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납품되며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 발전을 F-22 설계도 도용으로 비난했다. 이는 한국의 급속한 기술 성장에 대한 중국의 열등감 반영이다. 일본 요미우리는 한국의 기초과학 능력을 의심하며 기술력을 폄하했다. 일본은 F-2에 머물며 F-3 개발 중단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K방사는 안보 증진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이루며 난관을 극복했다. 제5호기가 사천 활주로에 착륙하며 생산시설로 이동했다. 정비사와 엔지니어는 기체 외형과 비행 데이터를 주에 깊게 확인했다. 임무통제실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정상 작동을 점검한다. 텔레메트리 장치를 통해 비행 중 데이터가 통제실로 전송된다.
동체 결합은 0.025mm 오차만 허용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파스 시스템은 중앙, 전방, 후방 동체를 결합하며 장비를 장착한다. 수리용과 레드 헬기는 국산 기술로 수출형과 파생형을 개발했다. 김진수 조종사는 헬기 개발의 어려움을 미국 자문으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스텔스 비행 테스트는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진행되었다. 추가 테스트에서 조종사 안전을 확인하며 개발 안정성을 높였다. 랜딩 기어 설계는 접힘 각도와 부품 강화로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KF-21의 설계는 항공모함 함재기를 고려한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화된 랜딩 기어와 서스펜션 구조는 함재기 의도를 드러낸다. 함재기는 항공모함에서 이착륙 가능한 군용기로 해군 전력을 강화한다. 한국 해군은 지상 기지 없이도 공중 전력 투사가 가능해진다. 함재기는 강화된 기체, 접이식 날개, 강력한 엔진, 내식성을 요구한다. KF-21 네이비는 항공모함 탑재를 목표로 전자전 능력을 갖춘다. 한국의 항공모함은 3만에서 4만 톤급으로 F-35의 다른 함재기 운영이 어렵다. KF-21 네이비 개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F-35B는 무장량 부족과 정비 의존성으로 가동률이 저하된다. KF-21 네이비는 캐터펄트 방식으로 F-35보다 2배의 무장량을 자랑한다. 중형 항공모함 도입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한다. KF-21 네이비는 국산화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투력을 강화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국방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